지석아, 이제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낫지 않겠니? 아니요, 저는 끝을 볼 것입니다. 구지석은 윤성호에게 단도하게 말했습니다. 지석이가 더 이상 은총이에 대해 증거를 찾을 수 없게 내가 움직여야겠어. 윤성호는 최근 구지석이 은총이의 비밀을 캐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지석은 예전 구하나의 집에 와서 이런저런 사진들과 자료들을 수집하며 은총이의 비밀에 접근하고 있었죠. 윤성호는 은총이 관련 자료를 숨기기 위해 구하나의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윤성호는 이때 어떤 서류를 보고 경악하게 되었죠. 윤성호는 과연 어떤 숨겨진 비밀을 보고 놀란 것이고 왜 그 비밀이 결말에서 구하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구지석은 은총이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 예전 구하나의 집으로 갔습니다. 구지석은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은총이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랍에서 앨범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은총이와 관련된 서류와 사진을 몇 장을 발견하였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구지석은 은총이가 신여진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여진은 처음부터 은총이를 데려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민 건가?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구하나가 신여진에게 속아 유진이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여진이 단순한 이익이 아닌 자신의 손자를 곁에 두기 위해 모든 거짓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다음 날 윤성호는 구지석을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두는 게 어떻겠나? 윤성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지석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총이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결국 윤성호는 구지석이 멈출 생각이 없는 것을 알았기에 은총이 관련 자료를 숨기기 위해 구하나의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윤성호는 구하나의 서랍 속에 있는 어떤 서류를 보고 경악하게 되었죠. 그것은 구하나의 건강 관련 서류였습니다. 윤성호는 구하나가 대한민국에서 몇 명 없는 희귀혈액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것은 윤성호와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정말 얼마 없는 희귀한 혈액형인데. 윤성호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성호는 구지석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죠. 이때 구지석은 누나인 구하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구하나는 아주 어릴 적에 집에 불이 나서 과거의 기억을 부분적으로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보육원에 가게 되었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들은 윤성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윤성호는 신여진과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고 윤성호 집안과 신여진 집안이 혼약을 맺었기에 윤성호는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고 어쩔 수 없이 신여진과 결혼을 했던 것이었죠. 그때 윤성호와 만났던 여인은 아이를 낳았고 그때 집이 불이 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후의 소식은 전혀 듣지 못한 상태였죠. 윤성호는 구하나의 희귀혈액형이 떠올랐습니다. 윤성호는 점점 구하나가 자신의 친딸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윤성호는 곧바로 구하나가 지냈던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보육원장은 윤성호를 반갑게 맞이하였지만 그의 표정을 살피며 궁금해하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구하나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구하나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고요? 원장이 따뜻한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윤성호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네. 그녀가 보육원에 처음 오게 된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당시의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녀는 여러 서류를 살펴보더니 낡고 노란색으로 바랜 한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구하나가 처음 보육원에 왔을 때의 기록입니다. 윤성호는 파일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구하나의 사진과 함께 입소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불이 난 집에서 구조된 후 보호자가 없어 보육원으로 보내졌으며 입양 전까지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윤성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이 난 집, 보호자가 없었다는 사실, 특히 불이 났던 장소가 과거 그 여인이 살던 동네란 걸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윤성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진실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구하나의 진짜 정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윤성호는 구하나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고 구하나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윤성호는 구하나에게 은총이가 잘 지내고 있냐며 물었고 구하나는 웃으며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윤성호는 구하나의 머리카락을 수집해서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고 구하나는 윤성호의 친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성호는 그 결과지를 가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성호는 구하나에게 다시 만나자고 말했죠. 구하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윤성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윤성호는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맞이하였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이렇게 급하게 부르셔서 깜짝 놀랐네요. 윤성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구하나 씨,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구하나는 윤성호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풍기자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뭔가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윤성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서류에는 구하나와 윤성호의 유전자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천천히 문서를 훑어 내려가다가 마지막 장에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야, 나는 내 아버지다. 구하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윤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믿기 힘들다는 듯 다시 문서를 살펴보았지만 문서는 그녀에게 도망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윤성호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나는 내 친아버지다.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보냈고 이제야 널 찾게 되었다. 너를 못 알아본 내 자신이 원망스럽구나. 그리고 미안하지만 너는 신여진 회장의 딸이 아니란다. 구하나는 갑작스러운 진실에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제 어머니는 신여진 회장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라고요? 윤성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애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울 거라는 거 안다. 신 회장은 은총이를 지키기 위해 너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 구하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흔들리는 눈빛으로 윤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윤성호의 진심이 느껴졌고 그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윤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야, 이제라도 내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줄 수 있겠니? 구하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윤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윤성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딸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구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과거의 진실을 바로잡고 유진히 사건의 범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윤성호와 구하나는 결국 최명지와 윤세영의 증거들을 수집했고 윤세영과 최명지는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며 죗값을 철저히 치르게 되었죠. 구하나는 윤성호와 은총이와 함께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착한 구하나의 행복을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